조선시대에는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죠. 외란과 호란입니다. 이 외란과 호란을 합쳐가지고 양난이라고 그래요. 양난. 이 양난 전과 양난 후 1592년 이전과 호란 이후는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가 전체가 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제도 그걸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다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 개혁이 있어요. 지금까지 조선의 정치 제도, 사회 제도, 토지 제도가 바뀝니다. 특히 뭐가 바뀌어요? 신분 제도가 바뀌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지방의 호적을 연구해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양인이 20%, 천민이 80%였어요. 안 놀라시네. 천민이 80%였다. 그러다가 양난 끝나고 나면은 50대 50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철종 무렵에 가면은 양반이 80%, 천민이 20%로 바뀌어요. 지금은 다 100% 양반이야. 나는 우리 집은 노비 집안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다 양반 집안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변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조선의 후기예요. 신분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다 바뀐다는 말합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예술 문화 부분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미수 선생님의 동문 중에 이지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지정. 이분의 아들이 조카가 이하진이고 그 이하진의 아들이 이서이익인데 여러분 이익은 알고 계시죠? 성호 이익. 실학을 거의 집대성한 분이 성호 이익이잖아요. 두 분. 정약용과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익의 형이 바로 이서라는 사람이에요. 옥동 이서. 이 옥동 이서 때도 뭐가 시작되느냐? 글씨가 왜 우리가 맨날 왕이지체 무슨 이런 중국 글씨체를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글씨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 이걸 동국진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해남에 가면은 윤선도의 종가인 노구당이 있어요. 노구당. 이 노구당 간판입니다. 이게. 이 노구당이라고 썼는데 이 글씨체는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 글씨체와 달라요. 이거는 우리나라 본연의 글씨체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체? 동국진체라고. 요새 글씨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초서도 중국 초서와는 다른 우리나라 나름대로 추구하게 되는데 그 동국진체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원교 이광사라는 분입니다. 연려실 기술을 지은 이긍익의 아버지 되는 분이고 양명학자예요. 거기 이 글씨는 해남에 있는 대흥사의 대흥보존 글씨체입니다. 이게 대흥보존이라고 썼죠. 그렇죠? 이 글씨체는 지금까지 못 보던 글씨체예요. 재미 일화가 있죠. 이 글씨체를 귀양 가다가 본 추사 김정희가 야 저걸 글씨로 써붙였냐 띄워 빨리. 내가 어디다 새로 써줄게. 그래서 이제 귀양 가서 제주도 귀양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추사체 만들잖아. 이 추사체도 사실은 동국진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글씨니까. 근데 와서 돌아와가지고 글씨 보니까 너무 잘 쓴 거야 이 글씨가.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라. 따로 저희가 이제 글씨를 써줬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광사의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체 글씨입니다. 해탈문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글씨는 다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새로운 글씨죠. 이것도 침계루라고 하는 썼는데 완전 활달하고 자유롭고 지금까지 글씨와는 다른 글씨를 썼어요. 근데 다시 공부하겠죠. 이 동국진체의 핵심이 누가 있느냐? 우리 미 선생님이 있어요. 미 선생님의 글씨를 뭐냐면 올챙이체라고 그래요. 올챙이체는 다시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기대하고 계십시오. 이런 동국진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분은 누구였다고? 미 선생님입니다. 다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허목의 직접적인 스승들입니다. 아까는 영향을 줬던 분들이죠. 지금 스승들입니다. 이 미 선생님이 직접 찾아다니는 공부했던 선생님들입니다. 한 분은 문위라고 문위. 이 문위 이분은 남명 조식의 제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퇴계 이황의 학통과 남명조식의 학통을 같이 해봤다 그러는데 이 문의로부터는 남명조식의 학통을 이제 전수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허교가 거창 현감으로 갔어요. 그 현감에 쫓아가서 거기는 문이라는 분에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강정구라는 분입니다. 한강정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역시 남명의 계통의 학자예요. 일가로 이분인데 특히 이분은 예학의 기초를 배워 이분이 나중에 예성을 했을 때는 이 한강정구의 학설을 가지고 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촌 허우와 함께 경북 성주로 찾아가서 직접 선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3년 동안이나 이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강정구 선생입니다. 한강정구 찰한자 언덕구자. 이분은 그 이황과 조식의 제자이고 남인과 북인의 정신적 지주인데 주로 예학에 아주 밝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주자 가래를 굉장히 엄격히 지켰는데 제자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원래가 옛날 예학에는 지금과는 다만 달랐어요. 지금은 조상에게 몇 대까지 제사 지내나요? 에? 에이, 제사 안 지내는구나. 제사 몇 대까지? 4대까지 지내요?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는 그 조상에게 고위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위는 명칭이 없어요. 숫자가 붙어 5대조, 6대조, 7대 이렇게 올라가요. 숫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칭이 붙어 있어. 부, 조, 증조, 고조 또는 현조. 요게 명칭이 붙으면 제사의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본래 예학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황제만 4대를 제사 지내요. 그 다음에 제후가 3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일반 관리들은 몇 대까지? 2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은 당대 아버지만 제사 지내요. 이게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주자가 자기네 집안에서 가래, 자기네 집안에서 쓰는 예법을 만드는데 그 주자 가래에 4대를 제사 지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약과는 다르죠. 이 주자 가래에 의해서 주자 가래가 우리나라 이제 주자학이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이 주자학에 따라서 주자 가래가 일반화돼 가지고 다 주자 가래를 지키는 거예요. 주자 가래에 따라서 예물을 진설하고 주자 가래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근데 조선시대 후기가 가지고 왜 우리가 꼭 주자의 해석만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강 정구는 자기 자신은 주자 가래를 철저히 지켰지만 제자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풀어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남인들 사이에서 특히 송시열과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자 가래에 반하는 그런 가래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자가 박세당 선생이었어요. 박세당 선생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고려에 따르면 1년 만에 졸곡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1년만 상청 올리고 파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주자 가래에 따르면 3년간 상청에도 상식을 올리고 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다 뭘 만들어? 상청 만들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 올리고 그때 곡을 하죠. 3년간. 3년 끝나고 철거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고 아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 그동안에? 무덤에 가서 무덤을 지켜야 되잖아요. 문막을 짓고. 그러잖아. 3년 상이라고 그래, 그거를. 모른 척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박사강 선생은 어떻게 했다고? 1년 만에 끝낼 것. 명령을 내서 그 아들이 1년 만에 끝냈어, 이거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대부의 집안에서 어떻게 주자가를 따라주고 1년 만에 졸곡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내가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주자의 해석만 굳이 따라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반우함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미수 선생님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주자의 학설과 주자의 해석을, 심지어는요, 토시만 달라도 안 돼. 토시들 읽어야 돼.
그런 식의 그런 정도로 굉장히 물론 토시가 달라지면은 문장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꼭 그분의 해석대로만 해야 된다고. 지금도 보죠.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시는 경전 보면 다 그게 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게요. 특히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남명조식의 그 학통을 따르는 사람은 남명학파라고 그러고, 퇴계는 퇴계학파라고 그러고, 회계 이연적의 학통을 따르는 회지학파라고 그러는데, 이 한강 정구 선생은 자기 후계자인 장현광, 호가 여헌인 걸 따가지고 이 정구의 학통을 한여학파라고 그래요. 한여학파. 한여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윤선도, 허목, 윤유, 유형원, 이서우, 이원정, 이하진, 이단명, 이잠 쭉 거기 사람들. 거기 보시면 이제 이익서부터 시작이 문제가 되는데 이익이 뭘 받아들여요? 이익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제자들인 권철신, 권일신, 이중환, 이가환이 다 천주교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랫대인 정약용이가 다 천주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고 천주교를 학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대단한 사건이죠. 왜 대단할까요?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고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체제, 국왕, 뭐 사대부 이게 아니야. 자기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고 이 세상을 살면 자기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안 지내요? 안 지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대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었어요? 제사 지내고 손님 접대하는 일이었다고. 봉제사 접인계 제사 안 지내는 거야. 결국은 천주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라고 얘기죠. 이거를 누가 학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따라서 이런 이 한여학파의 후손들이 이제 변해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후기에 오면은 거의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황의 제자가 있고 조식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황의 제자들은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어제도 제가 그 안동에 답사 갔다 왔는데요. 이퇴계 선생님의 정식 제자는 학통은 조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목은 평생 동안 벼슬 하지 않고 그 퇴계 선생을 이제 섬겼어요. 근데 그 퇴계 선생의 설에서 유명 학자가 하나 나오죠. 누구죠? 서의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은 영의정이 되고 외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3제입사에 보면은 조목이 커요, 서해가 커요. 생각을 해봐. 조목은 막 이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지금 서해 유성룡은 큰 인물이잖아요. 여기 반발해가지고 유성룡 그 후손들은 아예 퇴계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하회 마을에다가 병산성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별개 학통을 만들어버릴 정도로 이게 되죠. 하여튼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유성룡, 박승임, 김성일 의성김 씨 혹시 계세요? 의성김 씨? 의성김 씨가 가장 높은 인물로 치는 이런 분들은 다 이제 퇴계학파고, 그다음에 남명조식이 김웅, 최영경은 선조로부터 그 영창대원을 좀 잘 지켜달라고 부탁받은 대표 인물입니다. 정인홍은 이제 그 임진왜란때 크게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싸웠던 분들이죠. 그럼 이 정구는 이황과 조식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아울렀는데 그 아울른 한 사람이 정구인데 그 정구의 제자가 바로 직위 제자가 누구냐면 미수예요. 그러면 남인계통의 주리학파는 일단 이 허목 선생에 의해서 다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황 조식 양치 학트가 다 이어받는다. 누가? 미수 선생님이. 요거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게 정구를 모신 휘연서원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미수 선생님 글씨체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글씨체 뭐라고 썼을까 도대체 이거? 응? 망운암이라고 썼는데 밑에 이제 적어놨어. 하도 길게 써놔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전서체인데요. 보통 전서체는 여러분들이 그 도장에 새기는 글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이거 아까 무슨 체라고 그런다 그랬죠? 올챙이체라. 올챙이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독특한 글씨체인데 동국진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썼죠? 이걸 또 보세요. 옥설헌. 옥설헌이라고 썼어요. 뭔 말인지 저도 이 글자도 어려운데 좀 알아보기 힘들다. 그다음 이건 이제 한강과 도동서원인데 도동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중에서 보세요. 가장 장대하고 웅장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서원입니다. 요거에 지금 이 도동서원은 처음에 이제 그 성곽이 동쪽으로 왔다는 서원인데 대원군이 철폐해버린 서원 중에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 중에 우리 서원은 대원군이 척파하지 않은 서원이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의정부의 노강서원이 그래요. 의정부에 가면 노강서원 서원이 있어요. 그 47개 철폐되지 않은 서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건축적 규모이 완벽한 그런 서원인데 여기에 이제 한강 정구가 퇴계와 남명을 같이 모신 그런 서원입니다. 세 번째 스승 장현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현광은 아까 말한 한강의 제자입니다. 호가 여헌이기 때문에 한역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냥 요거 가지고 넘어갑시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장현광이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와 기를 체와 용으로 파악했다. 체는 뭐죠? 체. 내 몸이 체예요. 용은 뭐죠? 용은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는 사람 홍정덕. 내가 지금 몸무게가 65kg고 키가 174고 이건 내 체고.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나는 교수 홍정덕이고. 니는 뭐죠? 이 기가 뭐라고? 기는 체고, 니는 용이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서 하나의 니와 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과 체용, 쓸모로 나누어서 같이 이해했다고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중요하고 리도 중요하다. 이걸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장현광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미수가 이어받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중요한 부분이 그래. 퇴계가 한강으로 이어지고 한강은 미수가 이어받았다. 퇴계학동은 퇴계 이황의 학설을 한강 정구가 이어받고 한강 정구의 학설을 미수 허목이 이어받았다. 1. 그다음에 남명 학풍이 남명은 같은 주리학파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학풍이 다르다고 그랬죠. 경과 성론 중심이었다. 근데 남명의 학통은 한강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미수가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한강은 퇴계 학통과 남명 학통을 받아가지고 종합한 다음에 그대로 미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퇴계와 남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에서 같은 불과 몇십 리에 같이 살았는데 퇴계는 예안에 살았고 남명은 삼가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왕래가 없었고 서로 인정하면서도 또 서로 약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차이를 두고 같은 시대를 살다가 돌아가셨게 됐어요. 퇴계는 타협을 거부하고 세상을, 그러니까 퇴계는 벼슬에 나갔는데 남명은 벼슬에 안 나갔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남명에서 오만하여 중용의 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노장에 물든 병폐가 있다라고 비판해요. 노장이 뭐예요? 노장. 신선사상. 산에 묻혀가지고 고건 삶을 살았다고 제가 주장하면 그건 노장사상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동시에 남명도 요즘 학자들은 물 뿌리고 청선 절차도 모르면서 입만 방주를 대고 있다라고 또 퇴계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남명은 뭘 중시하고 실천을 중시하고 퇴계는 이론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서로 비판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인정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1570년에 퇴계가 죽자 남명은 이 사람이 세상을 버렸다 하니 나 또한 세상에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 했지만 1년 후에 당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나서 70년생을 같이 살고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좀 특이한 서로 다른 하풍을 만든 그런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맨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그 서인의 그 주기론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수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화담 서경덕 그 주기론 율곡의 주기론을 이어받은 사람이 화담 서경덕인데 그 서경덕의 학통이 박지화에게 이어지고 박지화가 허교에게 물려주는데 허교는 미수 선생님의 아버님이시다.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역시 그 학통을 허목이 미수가 이어받는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미수 선생 사상에는 기 철학, 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기 철학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하다가 아니라 하나로 종합되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경대의 제자 중에 이지함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나? 이지함을 모르세요? 토정 비결은 그분이 만든 거 아니랍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생활을 강조했던 분이었어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강조드리면 아까 이게 바로 기철의 일부분입니다. 주기론의 일부분이죠. 박순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분입니다. 포천에 가시면요. 양평에 이 박순을 모시는 서원이 하나 있어요. 그 오가리 앞에. 허엽 누군지 아세요? 허엽. 헌안설원의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그 헌안설원의 허균의 아버지입니다. 박지원 아까 말씀드린 양사언 글씨 잘 썼던 양사언, 그다음에 한백겸 이런 지리학자이자 치학자입니다. 다 이 같은 학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 바로 앞에 부분에 우리 미수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허목은 122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26년까지 일단 경기도 광주의 자봉산에 들어가서 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혼자 독학했던 시절을 미수 선생님은 그때 내가 큰 학문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늘 이렇게 회고했다 그러십니다. 여기 현재 이분이 공부했던 우천의 지도이고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왜 그 미수는 50세가 이르도록 왜 과거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 과거에 나간다 벼슬을 하면서도 또 과거를 통하지 않고 음서로 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아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박지계라는 사람을 학교에서 빼버렸어요. 박지계가 누구냐? 성균관의 교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인조가 자기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추승하는데 원종이나 왕으로 추승해 왕으로 추승하는데 거기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선생을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건 선비도 아니다. 주동해가지고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인조 9년에 보면 그래서 이교에 이르기로 허목이라는 자가 이렇게 해서 박지계를 학교 삭제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뭐라면 허목의 일은 너무도 부당하니까 정거함이 마땅하다. 정거, 멈출 정, 과거의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목이 미수도 튀어. 나를 정거를 해?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도 과거 안 봐. 내가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난 과거 안 봐. 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맞대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른 유생들이 호응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관에서 철수해버려요. 권당이래, 권당. 이거는 성균 학생들이 왕이 부정한 처사를 하거나 정치적 잘못 때문에 항의한 입장에서 아예 성균을 비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동맹휴학하는 거예요. 동맹휴학. 대단한 사건이죠, 이거는. 동맹휴학하면은 이거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수는 과거 안 본다고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삭적이에요, 삭적. 이게 유벌이라고 그러는데 유학자끼리 삭적이라면 거기 보면 청금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비 명부가 있어요. 거기서 금을 거가지고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벌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대의 명예를 더럽힌 선배 아무개 선배도 아니다. 그리고 학적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삭제이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학생회장이었던 미수 선생님이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깐깐했고 대단히 과격했던 것도 이제 좀 과격한 성격이 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배경의 원종입니다.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고 이분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왕자 정원군. 나중에 이분은 이제 원종으로 추존이 되고 죽은 다음에 그래서 무덤이 이제 능으로 서온행하면 이분이 장릉이라는 무덤이 이제 이분의 인조의 아버지 그 정군의 무덤입니다. 정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머뭇머리인데 원래가 성공한 학생들 중에서 좀 애가 불량하고 공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벌을 주는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정거.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해 버린 거죠. 이 벌을 이제 미수가 받게 돼요. 정거는 죄를 범하는 동안 유생과 관인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죄가 엄중하면 평생 동안 박탈이 됐었다. 말하자면 왕에게 대비되는 것이니까 아픈 부분을 찔렀죠. 사실은 이런 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까 말한 권당에 관한 부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수 선생은 과거를 포기하고 50살 될 때까지 이제 계속 떠돌면서 이제 이렇게 떠돌면서 스승을 찾아 아까 말한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글씨 연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습 기간을 갖겠다. 굉장히 긴 학습 기간이었어요 이게요. 인조 제위 기간 내내 이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나는 절대 벼슬에 나가지 않는다.